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촛불 시위 때 어느 중년 부인이 인터뷰하시면서 자기 진짜 박근혜 대통령 좋아했는데 나를 너무 실망시켜서 슬프다는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저도 박근혜 대통령 진짜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실망했어요. 그래서 지난 촛불 시위 때 그 분노하는 그 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싶어서 조윤선 장관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님은 당선인 대변인 하셨고요. 여가부 장관 하셨고요. 정무수석 하셨고요. 지금 문체부 장관 하십니다. 옛날에 박근혜 후보 시절 대변인 하셨던 전여옥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자택과 병원에서 시중 들던 최순실을 봤다고 했어요. 근데 조윤선 장관님은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이걸 믿어야 됩니까? 저는 아까도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듯이 대변인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공직에서 일할 때 언제나 공적인 업무에 이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후보 시절에도 개인적인 업무나 심지어는 현충원에 참배를 가는 그런 그 행사에도 전혀 알리지 않고 다녀오실 정도로 언론에 공개된 일정만 수행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 조 장관님 그 말씀 믿겠는데요. 9월 27일 날 국정조사에서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거 부인하셨어요. 그때도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가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모금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온 국민이 알게 된 사실로 저도 함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그 재단 허가를 해줬는데 개입을 한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질문은 청와대에서 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모금 활동에 개입을 한 사실을 아느냐는 거였습니다. 장관님 몰랐다 치더라도 문체부 그럼 전체가 거짓말한 거예요. 문체부 전체가. 장관님한테 허위 보고한 거고. 저희 직원들은 당일 10월 22일 이 문체 비서관실로부터 담당 국과장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아서 27일 현판식이 있으니 절차를 협조하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 이후에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예, 저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인사실패라고 생각해요. 인사실패가 이제 비선들이 개입해서 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심이 문체부입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안쓰러워요, 저는.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 행태를 몇 년간 묵묵히 보아온 문체부 직원들이 안쓰럽습니다. 혹시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아세요? 변양호? 변양호 신드롬이 뭐냐면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 옛날에 외환은행을 로스타에 팔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구속이 됐어요. 근데 요새는 무슨 신드롬이라면 유진영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유진영 신드롬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유진영 신드롬은 뭐냐면요. 이게 할 말하는 사람은 찍혀나간다. 또 소신을 갖지 마라. 특히 인사나 비선 문제에서 절대 윗분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이 유진영 장관이 노무현 정권 때 차관하다가 그때도 청와대에 인사 부탁을 거절해갖고 잘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박근혜 정부의 초대 문체부 장관인데 자기 할 말하다가 소신 있게 반대하다가 잘려나갔어요. 또 노태강 신드롬이라고 아세요? 노태강? 체육국장이죠. 예, 체육국장이었습니다. 체육국장. 이 사람 윗분 뜻대로 조사 결과를 만들어라. 영린을 건드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문체부 공무원들 진짜 불쌍해요. 지난 몇 년간. 예,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저 역시 우리 문체부 직원들에게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무엇보다도 현장 업무에 밝은 이 주무사무관 그리고 서기관, 과장급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끝까지 관철되도록 노력하라고 독려하고 우리 있습니다. 공직사에서 말이죠.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영혼 없는 공무원.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건지 아세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인수위에서 문체부 업무 보고 받을 때 문체부 공무원들이 인수위원들이 따지니까 문체부 공무원들이 막스 베버 말에 하면 공무원은 영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문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문체부 반성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훼손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장관님, 제가 문체부 인사 난맥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3년 9월에 아까 말씀드린 노태강 체육국장 과장 승마협회 조사 때문에 자천됐죠. 그다음에 그 유진용 장관이 2014년 7월 면직됐고 해외 출장 중에 그다음에 같은 달에 김진선 평창 조직위원장 경질됐죠. 그다음에 10월에 1급 6명이 일괄 사표냈죠. 그리고 2015년 1월에 김희범 차관이 6개월 만에 사표냈죠. 그리고 그 2015년 2월에 한예종의 그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사임했죠. 또 뭐 최근에는 김영락 국립박물관장 교체됐죠. 그리고 노태강 씨 전 체육국장 명퇴했죠. 이 인사 참사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차은택하고 최순실이 있습니다. 이게 사기업이지. 이게 무슨 정부 부처입니까? 이거 조장관님이 아까 페이지 보니까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 아니겠다고 했어요. 네. 예, 그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지금 취합해서 점검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인사 조치에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정윤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유상현 대체투자실장, 신승엽 리스크관리팀장 이 앞으로 좀 두 분 나와 주시죠. 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재 차관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효성 사건, 형제의 난, 이거 알고 계시죠? 예, 효성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부로 바뀌었죠. 조금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바로 그 시점이 우병우 변호사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옮겨간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2억이 건네졌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확인하고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억이 건네졌다는 게 어떤? 우병우 변호사에게.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다음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조사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네. 오전에 잠깐 자리에 없을 때 위원님이 언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 그러겠죠. 예, 전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조사를 보고 해보시라 이겁니다. 네? 근데 조사를 해보시고요. 이 부분은 보고해 저희 주세요. 특활비 관리 메커니즘이 굉장히 보고해 엄격하기 주세요. 때문에 그러니까 엄격하고 어쩌고 간에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활비를 현금으로 해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사해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예, 하여튼 그런 일이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없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나라죠. 그리고 정상적인 검찰이고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다음에 정재영 팀장에게 질의할게요. 이재용 회장하고 만날 때 배석했죠?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일단 그 합병 비율이 변경 가능한지 문의를 했었고요. 국민연금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질문을 한 겁니까? 그게 꼭
당사자를 딱 4대 4의 미팅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정을 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저희 요청 사항을 쪽 상대편 누가 회사한테 대답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마 김종준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았습니다. 합병 비율을 고쳐달라. 국민연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라고 삼성에서 답변하던가요? 이 합병 비율이 이미 결정이 돼서 외부에 발표됐기 때문에 제일모직 주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후적으로 합병 비율을 바꾸게 되면은 그 제일모직 주주의 한테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측에서는 삼성물산 주주는 배임에 해당되지 않냐 바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를 따졌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합병 비율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합병 비율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국민연금 스스로가 이게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이 있어서 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합병 비율 저희 내부 분석에 의하면요. 일단 삼성물산 주주에게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 줄 수 있나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근데 수정했는데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지금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왜 여기 찬성했습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그 합병안을 받던지 아니면 합병안에 반대하는 안입니다. 그 합병안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것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럼 투자위원회의 그 회의록은 지금 다 나와 있고 투자위원회에서도 그 회의록 자체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에서 전체가 다 찬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것이 찬성이 됐습니까? 저희 내부적 규정에 의하면 투자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인 경우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여서 8명이 찬성이 돼서 그 안건은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거 녹취록이 있습니까? 녹취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속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담당자가 서기가 한 명이 적고 있기 때문에 그 녹취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처음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찬성하게 된 그거를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국정조사에서. 그렇죠? 그리고 삼성 측에서 제일모직 주주한테는 배임이 되고 그럼 삼성물산 주주는 바보입니까?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데가 전문 투자기관 아니에요. 그리고 엄격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데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그리고 특정 재벌 기업이 이렇게 도둑질해가도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판단한 근저에 있는 저희 합병 시너지가 이제 미래가치 증가 부분이 있어서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장기적으로라는 대답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연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돈이 도둑질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국민연금이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분 여기 나와 계시라는 분 어디 가셨죠? 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핸드폰 좀 꺼내보시겠어요? 핸드폰 언제 바꾸셨어요? 핸드폰은 저는 지난 23일 날 검찰 압수수색으로 당시 투자위원회 참석했던 실장들이 전부 다 그때 다 압수수색으로 제출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핸드폰을 바꾸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들어오기 직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새 핸드폰을 검찰에 내셨다면서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핸드폰도 그것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은요? 네. 저는 휴대폰이 좀 고장이 좀 생겨가지고 바꿨었는데요. 그러니까 예. 가짜 핸드폰을 검찰에 제출하시고 예. 과거에 쓰던 핸드폰을 제출 안 하셨죠? 예. 네, 그렇게 제보가 들었어요. 예. 그 고장난 핸드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장난 휴대폰은 버렸습니다. 어디다 버리셨습니까? 집에 와서 네? 버렸는데, 집에 와서 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버렸다고요? 집에 어디다 버리셨어요? 아니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 분리봉탄 쓰레기통에 보통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아니 그게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휴대폰이 고장나서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일반적으로 버려요? 자,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엄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은 믿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디 갑니까? 근데 다만 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서 영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영 옛날에 박근혜 후보 시절 대변인하셨던 전여옥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자택과 병원에서 시중 들던 최순실을 봤다고 했어요. 근데 조윤선 장관님은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이걸 믿어야 됩니까? 저는 아까도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듯이 대변인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공직에서 일할 때 언제나 공적인 업무에 이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후보 시절에도 개인적인 업무나 심지어는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촛불 시위 때 어느 중년 부인이 인터뷰하시면서 자기 진짜 박근혜 대통령 좋아했는데 나를 너무 실망시켜서 슬프다는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저도 박근혜 대통령 진짜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실망했어요. 그래서 지난 촛불 시위 때 그 분노하는 그 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싶어서 조윤선 장관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님은 당선인 대변인 하셨고요. 여가부 장관 하셨고요. 정무수석 하셨고요. 지금 문체부 장관 하십니다. 현충원에 참배를 가는 그런 행사에도 전혀 알리지 않고 다녀오실 정도로 언론에 공개된 일정만 수행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 조 장관님 그 말씀 믿겠는데요. 9월 27일 날 국정조사에서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거 부인하셨어요. 그때도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가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모금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온 국민이 알게 된 사실로 저도 함께 알고 있었으니까. 그 전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그 재단 허가를 해줬는데 개입을 한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질문은 청와대에서 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모금 활동에 개입을 한 사실을 아느냐는 거였습니다. 장관님 몰랐다 치더라도 문체부 그럼 전체가 거짓말한 거예요. 문체부 전체가. 장관님한테 허위 보고한 거고. 저희 직원들은 당일 10월 22일 이 문체 비서관실로부터 담당 국과장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아서 27일 예. 한판식이 있으니 절차를 협조하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 이후에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예. 저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인사 실패라고 생각해요. 인사 실패가 이제 비선들이 개혁해서 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심이 문체부입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안쓰러워요, 저는.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 행태를 몇 년간 묵묵히 보아온 문체부 직원들이 안쓰럽습니다. 혹시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아세요? 변양호.